어제 발표된 세제 개혁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중산층을 위한 세제 개혁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부자와 기업들의 세금을 인하하는 부자들의 개혁안이라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뉴욕주가 오는 10월 30일부터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을 발급합니다. 뉴욕주는 2020년 10월 달부터 연방 리얼 아이디법이 시행되지만 이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은 다음 달부터 발급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조만간 광범위한 초강경 반이민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추진되는 반이민 정책은 국경 강화와 합법 이민 제한, 이민 단속 강화를 위한 단속 요원 증원 등입니다. 영주권과 시민권 부정 취득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국토안보부 감찰국이 2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을 기준으로 9,389명이 신원 조작으로 시민권과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4차례나 부결된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을 내년에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내년 1월에서 3월쯤에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이 퀸즈 공립도서관과 한국어 수업 확대 MOU를 체결, 뉴욕 퀸즈 공립도서관 분관 2곳에서 진행됐던 한국어 수업이 이제 5곳으로 확대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KBTV 뉴스9입니다. 어제 발표된 세제 개혁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중산층을 위한 세제 개혁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부자와 기업들의 세금을 인하하는 부자들의 개혁안이라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인세 대폭 인하를 비롯해 감세 계획을 담은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안. 트럼프 정부는 향후 10년간 5조 달러 이상의 세금을 인하해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It's time to take care of our people, to rebuild our nation, and to fight for our great American workers. But we're going to remove that barrier to create the tax system that our people finally and want and deserve. 이번 세제 개혁안에는 법인세가 현행 35%에서 20%로 인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건물을 제외한 자본 투자에 대해 최소 5년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국내 재투자 촉진을 위해 미국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한 과세를 일회성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와 부동산 개발업체, 헤지펀드, 법률회사와 같이 사업소득이 소유자의 개인소득으로 보고되는 기업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이 25%로 낮춰졌습니다. 또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39.6%에서 35%로 낮춰졌습니다. 과세 구간도 7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했습니다. 표준세액 공제액은 늘어났습니다. 부부 합계 24,000달러, 개인 12,000달러로 기존의 2배가량 늘었으며 자녀세액 공제 혜택 대상도 늘리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세금 개혁에 대해 중산층 가족을 위한 세금 감면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은 끊이질 않습니다. 민주당 측은 최상위 계층에게 횡재를 안겨줄 뿐 중산층에게는 부스러기만 남겨준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problem is this could generate an additional trillions of dollars worth of debt over a decade, and that could slow the growth that the president is promising. 뉴욕타임즈도 이번 개편안의 상속세 폐지로 부유한 미국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소득세를 내지 않는 저소득층 가구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뉴욕주가 오는 10월 30일부터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을 발급합니다. 뉴욕주는 2020년 10월 달부터 연방 리얼 아이디법이 시행되지만 이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은 다음 달부터 발급합니다. 연방 리얼 아이디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리얼 아이디 또는 여권 등 국토안보부의 규정에 맞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미국 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해집니다. 보도에 김희삭 기자입니다.
뉴욕주가 오는 10월 30일부터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을 발급합니다.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은 연방국토안보부의 리얼 아이디법 규정을 준수한 운전면허증으로 연방정부는 지난 2005년 리얼 아이디법을 제정했습니다. 리얼 아이디법은 9.11 테러 후 신분증을 위조 또는 도용하지 못하도록 연방정부의 기준에 맞춘 신분증을 각 주가 발급하도록 한 정책입니다. 연방 리얼 아이디법은 당초 내년 1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뉴욕주는 2020년 10월 1일까지 연장 조처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뉴욕 주민들은 오는 2020년 10월부터 연방정부의 리얼 아이디법 규정에 맞는 이른바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주는 리얼 아이디법 시행은 2020년 10월부터지만 다음 달부터 뉴욕주 차량국에서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을 발급합니다. 따라서 2020년 10월 1일까지 뉴욕주에서는 일반 운전면허증과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을 모두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은 용도에 따라 일반 운전면허증과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 시민권자용 보안 강화 운전면허증 등 세 가지로 나눠 발급받게 됩니다. 또 리얼 아이디가 본격 시행되는 2020년 10월 1일부터는 리얼 아이디 또는 여권 등 연방국토안보부가 공인하는 대체 신분증을 제시해야 미국 내 항공기 탑승과 연방정부 건물 등의 출입이 가능해집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저런 이민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추진되는 내용도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번에는 어제 전해드린 불체 청소년 구제와는 정반대의 초강경 반이민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조만간 광범위한 초강경 반이민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추진되고 있는 반이민 정책은 국경 강화와 합법 이민 제한, 이민 단속 강화를 위한 단속 요원 증원 등입니다. 또 성인과 어린이들의 망명을 제한하고 고용주가 종업원 채용 과정에서 이민 신분을 확인하는 전자고용 인증 시행, 그리고 비자 수수료 인상 계획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반이민 성향의 하원 공화당 보수 의원들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다 강경한 이민 정책을 요구해왔습니다. 이 같은 의회의 견제 때문에 백악관이 강경한 이민 규제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권과 영주권 취득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국토안보부 감찰국이 2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을 기준으로 9,389명의 이민자가 시민권과 영주권 등의 신분을 취득하기 위해 복수의 신원 정보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보고서엔 과거의 추방 명령이나 범죄 이력이 있을 경우 이민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감추기 위해 복수의 신원 정보를 사용해 미국의 신분을 취득한 수천 건의 사례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복수 신원을 사용해 시민권 신청 승인을 받은 이민자는 2,536명이고 이 중 한인도 5명이 포함됐습니다. 또 같은 방법으로 영주권을 불법 취득한 이들은 893명이며 이 중 한인은 1명이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4차례나 부결된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을 내년에도 또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내년 1월에서 3월쯤에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다음 주께 주별 경계 없이 건강보험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행정명령 작업이 다 끝났다며 이 행정명령은 광범위한 지역과 많은 사람, 수십만 명을 커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공화당 내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 반대론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을 통해 공화당 쪽의 찬성표를 더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민주당과 만나 더 나은 건강보험 법안을 만들 수 있을지 보겠다고 말해 민주당과의 공조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뉴욕 퀸즈 공립도서관 분관 2곳에서 진행됐었던 한국어 수업이 이제 5곳으로 확대됩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이 퀸즈 공립도서관과 한국어 수업 확대 MOU를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베이사이드와 우드사이드 분관에 이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플러싱과 맥골드릭, 써니사이드 분관에서도 추가로 한국어 수업이 개설됩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퀸즈 공립도서관의 한국어 수업이 확대됩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은 오늘 퀸즈 공립도서관과 한국어 수업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MOU는 뉴욕 한국교육원이 지난 2014년부터 진행해온 도서관 내 한국어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2개 도서관 분관에서 실시 중이던 한국어 수업이 이제 5곳에서 진행됩니다. 동안에 그 원거리 때문에 아니면 시간상 제약 때문에 한국어 교육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못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한인 밀집적인 플러싱이라든지 아니면 맥골들이 또 플러싱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많은 그 한국어를 원하는 분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한국어 수업은 베이사이드 분관과 오드사이드 분관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이번 MOU를 통해 플러싱과 맥골드릭, 써니사이드 분관 등 3곳에 추가로 한국어 분관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써니사이드 쪽에는 이제 맨하탄 근처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신세대 애들이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플러싱 분관의 경우에는 한국어 수요가 많기 때문에 9월 중순부터 이미 수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외 추가 개설되는 한국어 강좌는 10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10주씩 3개 세션으로 운영됩니다. 주당 수업 시간은 90분 정도이며 3세션을 모두 이수할 시 수업 이수증도 받게 됩니다. 한국어 수업이 단순히 그냥 그 언어 교육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와중에 이제 그 문화라든지 또 역사 이런 같이 그 통합돼서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역사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한국을 제대로 알리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주민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한국어 교실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며 향후 뉴저지, 필라델피아 등 대도시 지역에 한국어 교실을 추가 개설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버겐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정기 가을 연주회가 다음 달 7일 포트리 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립니다.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싶다고 밝힌 버겐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는 올해로 벌써 7년째 열리고 있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오는 10월 7일 버겐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정기 가을 연주회가 열립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를 기반으로 창단한 이 교향 악단은 한인이 중심이 된 다민족 오케스트라입니다. 창단 이래로 7년 동안 해마다 수차례 정기 연주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가을도 정기 연주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7주년째 지금 시작입니다. 이번 콘서트는 실제로 서브스크립션 콘서트 4번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 그래서 앞날이 아주 잘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또 곡도 조금 다양하고 주로 낭만파 음악을 주로 하고 한국인에게 친숙한 모차르트, 엘가, 브람스, 시벨리우스의 작품이 이번 연주회에 채택됐으며 이번 연주회는 최우명 지휘자와 데이비드 정 부지휘자가 함께 연주회를 이끌어갑니다. 또한 오유라 바이올리니스트의 열정적이고 우아한 솔로 연주가 준비돼 있어 더욱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솔로이스트로 연주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특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모차르트 협연곡을 하게 되어서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버겐 심포니 오케스트라 측은 클래식이 어렵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싶다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오케스트라를 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버겐 심포니는 버겐 그 카운티 레지던트들한테 그 음악을 갖다가 기프트 오브 뮤직을 갖다가 제공하고 또 아주 유명한 그 신인 음악가들을 발굴해서 등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버겐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10월 7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포트리 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립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이른바 무릎 꿇기 시위가 사회 각계각층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스포츠계를 시작으로 가수 스티비 원더도 공연 시작 전에 무릎 꿇기 시위를 했으며 이는 학교, 의회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뉴욕시의원 16명이 시청에서 무릎 꿇기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미 전역의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이른바 무릎 꿇기 시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가연주 때 무릎 꿇는 시위가 스포츠계는 물론 예술계, 학교, 의회에 이르기까지 넓게 퍼지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뉴욕시청 앞에는 16명의 시의원들이 무릎 꿇기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이날 시의원들은 인종차별 반대를 주장하며 콜린 캐퍼닉의 유니폼을 들고 시청 앞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또 같은 날 시의원 회의에서 국민의례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은 다른 의원들과는 달리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무릎 꿇기 시위는 지난 25일 맨해튼 트럼프 타워 앞에서도 진행됐습니다. 운동선수들의 무릎 꿇는 행위를 지지하는 시민들은 이날 시위에 참가해 NFL 선수들의 무릎 꿇기 항의에 동참했습니다. 이처럼 무릎 꿇기 시위가 계속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국가가 연주되는 도중 무릎을 꿇을 수 없게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제프 세이션스 법무장관도 국가 연주 시 서 있는 것이 리그의 공식 규정이 돼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가세하기도 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외 공간의 영사 서비스 혁신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서울에서 열린 제11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및 2017 세계 한인회장 대회에 참석해 재외 동포들이 충분한 영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밝힌 재외 동포들을 위한 정책엔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해외안전지킴센터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센터를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사건, 사고는 최대한 막아내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초동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러시아, 미국 대선 개입 스캔들 수사가 본격화됩니다. 뮬러 특검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트럼프 최측근 6명에 대한 대면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희삭 기자입니다. 빠르면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 핵심 측근들을 대상으로 러시아 미 대선 개입 스캔들 수사가 진행됩니다. CNN은 뮬러 특검이 이르면 금주부터 백악관 전 현직 인사 등 트럼프 최측근 6명에 대한 대면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호프익스 백악관 공보국장과 도널드 맥겐 백악관 법률고문, 제임스 버넘 백악관 보좌관, 조시 라펠 백악관 대변인,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전 비서실장 등입니다. 이들 외에도 백악관과 트럼프 대선 캠프 관계자 10여 명이 뮬러 특검의 추가 대면 조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뮬러 특검은 이번 대면 조사에서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 전 국장의 갑작스러운 경질 배경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코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경질이 수사방해에 해당된다면 이는 대통령 탄핵 사유로 꼽힙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미 국방산업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 미 국방산업이 이른바 북한 특수를 잇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상원은 지난 18일 2018 회계년도 국방 예산의 개요를 결정하는 국방 권한 법안을 89대 9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했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액 7천억 달러입니다. 이는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 등이 북한을 포함한 현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불충분하다며 증액을 단행한 결과입니다. 하원의 예산안은 상원의 안과 거의 같은 규모로 양원에서 법안이 하나로 통일될 전망입니다. 이 상태로 법안이 성립되면 국방비는 전년도에 비해 20%가 늘어나 전시 예산을 제외하게 되면 사상 최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성 진통제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뉴저지에서는 1,900명 이상이 마약성 진통제 남용으로 사망했고 미 전역으로는 6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7일 스타레저는 지난해 뉴저지에서 오피오이드 계열 마약성 진통제 남용으로 사망한 주민이 최소 1,901명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로젠탈 뉴욕주 하원의원은 옥시코돈,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를 반드시 약국 내부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로젠탈 의원은 적절한 처방 없이 너무나 쉽게 이들 진통제를 살 수 있게 되면 남용의 위험도 함께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은 몰핀에 비해 80배, 헤로인에 비해서는 100배 더 강력하며 과다 투여 시 일반 마약보다 생명에 더 큰 위협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월 28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교내에서 칼부림이 발생해 학생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아침 10시 45분경 브롱스 이스트 트레몬드 모이칸 애비뉴에 위치한 공립학교에서 칼부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8살 남학생 아벨 샌데노는
다른 남학생 2명과 교실에서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고 샌데노는 말다툼을 하던 중에 흉기를 꺼내들고 휘둘렀습니다. 샌데노가 휘두른 흉기에 15살 남학생이 흉부에 칼을 맞아 숨졌으며 16살 남학생은 옆구리에 칼을 찔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샌데노와 피해자 사이에 이전부터 따돌림과 같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샌데노는 무기 소지와 살인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욕 바빌론 지역에서 3살 아이가 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포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어제 정오께 바빌론 디어파크 내 주차장 근처에서 3살 아이가 트럭에 치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아이는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도로로 나가다 달려오던 트럭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치였습니다. 트럭은 아이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멈췄지만 이미 아이는 차에 치인 상태였습니다. 이날 사고로 아이는 중태에 빠졌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브루클린 지하철역에서 11살 난 소년을 납치하려고 한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시경에 따르면 어제 브루클린에 위치한 머를 와이코프 애비뉴역에서 한 남성이 11살 난 소년에게 다가왔고 그는 퀸스바운드 M 노선을 타려는 소년을 잡아채 열차에 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후 용의자는 소년과 함께 자신과 함께 가자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이 소년의 뒤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도망쳤고 역사 주변에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달아났고 경찰은 그를 찾는데 주변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퀸즈에 소재한 주유소 3곳에서 총을 들며 강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 2명을 찾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새벽 2시경 퀸즈 마스패스 69가와 엘리어트 애비뉴에 위치한 주유소에 가발을 착용한 남성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긴 머리 가발을 쓰고 가게로 들어온 채 한 명은 음료수를 사려는 척하며 계산대로 향했고 다른 한 명은 뒤에서 전화를 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점원이 음료수를 계산하려고 하자 뒤에서 전화를 하는 듯한 행동을 보인 남성이 갑자기 총을 꺼내 점원에게 돈을 요구했고 이들은 현금 $1,000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이들은 이외에도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퀸즈 인근 주유소에서 2차례 더 강도 행위를 벌였으며 이들이 훔친 현금은 약 $2,500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뉴욕시 빌딩국에 의도적인 부실 공사를 단속하는 전담 단속반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뉴욕시의회는 건물주의 부실 공사나 세입자에게 위험한 환경을 초래할 수 있는 공사 현장 등을 감독하는 이른바 실시간 단속반을 빌딩국에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퀸즈 라가디아 공항에 새로운 보안 검사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과 델타항공은 라가디아 공항 터미널 C 구역 내 바구니에 짐을 싣고 난 뒤부터 짐을 되찾는 전 구간에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해 승객들의 대기 시간이 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를 애용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습관에 대해 미국인 10명 중에 7명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27일 퀴니피액 대학이 미국인 유권자 1,4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유명 성인 잡지 플레이보이 창업자 휴 해프너가 27일 향년 91세로 별세했습니다. 플레이보이를 발간하는 플레이보이 엔터프라이즈는 사인은 노환에 따른 자연사라고 밝혔습니다. 휴 해프너는 27살이던 1953년 플레이보이를 창간해 과감한 여성 나체 사진을 다루면서 성인 잡지의 대명사로 불렸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은 뉴저지 한인회가 주최하는 뉴저지 추석 대잔치 행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요, 박은님 뉴저지 한인 회장님과 또 김광호 수석 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준비하시는데 많이 바쁘시지요? 예. 예. 네, 그 매년 좀 치러지고 있는 행사이긴 한데 어떻게 해를 거듭할수록 어떠신가요? 해를 거듭할수록 그 동포사회에 이게 이제 자리가 잡아서 당연히 이맘때쯤이면은 행사가 있는 걸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문의도 오고 또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외국 분들도 이맘때쯤 포스터가 안 붙어 있으면 포스터가 왜 안 붙어 있냐고
이렇게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너무 한편으로 흐뭇하기도 하고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해서 풍성한 행사를 마련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벌써 이제 16년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6회째. 예. 예.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람들한테 좀 인식은 좀 많이 됐는데, 근데 이제 행사를 또 치르는 입장에서는 그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많이 관심 갖고 후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수석 부회장님은 뭐 계속 이렇게 행사 준비하시는데 예,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 도움을 주고 계셨었나요? 아니면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좀 도움을 주고 계시나요? 저도 올해가 이 추석맞이 대잔치 준비위원장으로서 처음 하는 거고요. 수석 부회장으로서도 또 첫 해이기 때문에 네네. 뭐 저도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좌충우돌 하고 있고요. 네네. 하루가 갈수록 이제 하나씩 배워가면서 또 이 뉴저지 한인회가 주최하는 것이지만 저희 힘만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많은 기업들, 뭐 크건 작건 간에 이런 각종 협력 단체들도 합심해서 이 관심과 그 준비를 해야 이것이 성공적인 그 대잔치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많은 벤더분들도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벤더 참여는 한인회 쪽으로 하면 되나요? 네네. 일반 벤더들은 사실 이제 그날 판매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날 또 이제 먹거리 장터가 저희가 이제 항상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많은 또 그 식당이나 아니면 개인들이 좀 참여를 해서 좀 잔치 음식도 만들어 주시고 하시면은 본인들의 그 사업에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저희 행사도 좀 더 푸짐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여는 뉴저지 한인회 201-945-9456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 그 책자 광고 후원으로 또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행사 당일날 한 5,000부 이상 정도 그 책자를 만들어서 나눠드리는데 거기에 넣게 되면은 광고를 실게 되면은 그 다음 해도 또 볼 수 있으니까 광고 효과는 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한 단체에서 이제 주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동포가 하나 돼서 이제 만들어간다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 함께 참여해 주십사 이제 그런 얘기신 것 같고요. 예. 네. 우리 수석 부회장님은 올해 처음 해보셨는데 동포들의 참여도는 어떤가요? 관심을 갖고 지켜보신 분들은 매년 이렇게 관심도 가져주시고 참가도 하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그런데 이제 좀 저변 확대가 조금은 이제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기업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저변 확대도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 이렇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그 참 수익을 또 지금 한인회 좀 회관도 또 마련하셔야 되고 그래서 네, 좀 실은 네. 수익이 좀 많이 나와야 하는데 네. 그 행사를 통해서는 실은 그 손익분기점 이렇게 맞추기도 실은 좀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좀 사실은 이제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수익이 남는 구조는 아니고요, 현재. 그렇지만 얼마가 남든 간에 저희가 이제 퍼센테이지로 적립을 좀 하고 있어요. 회관 건립이 뉴저지의 그 한인들을 위한 그 회관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 아래 저희가 한 3년 전쯤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많이 진척되지는 않은 상태지만 그래도 최대한으로 지금 현 집행부들은 그 회관 건립에 대해서 이제 노력을 할 것이고 얼마만큼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해 주시냐에 따라서 뉴저지에 우리 집 갖는 것은 좀 빨라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추석 대잔치를 이제 뭐 얼마 이제 남지는 않았지만요. 기다리시는 분들께 좀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16회 추석맞이 행사가 오는 9월 30일과 10월 1일 양일간 뉴 오버팩에서 열립니다. 저희 뉴저지 한인의 모든 임원들은 뉴욕 한인 사회를 대표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이 행사를 마련을 하고 풍성한 행사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야지만 이 행사가 빛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추석맞이 대잔치는 이 교포 행사로서는 이 동국부에서는 이제 가장 큰 행사로 자리를 잡았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이 문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역사와 어를 알린다는 그런 의미에서 젊은 친구들은 이 외국인 친구들하고 손 붙잡고 이렇게 같이 오셔도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가족 단위로 오셔서 어린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하루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참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은님 뉴저지 한인회 회장님과 또 김강원 수석부회장님과 함께 추석 대잔치와 관련된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공적인 행사 치르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비교적 덜 습했습니다. 한낮 기온도 78도 수준으로 평소보다 다소 선선했습니다. 밤 공기도 56도까지 내려가 다소 서늘합니다. 내일도 날은 대체로 선선하겠습니다. 최고 낮 기온은 71도이며 하늘은 하루 종일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다소 서늘하겠습니다. 토요일은 기온이 66도까지 내려가며 비 소식 예상됩니다. 오후까지 소나기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날씨입니다. 다음 주는 한 주 동안 대체로 맑고 쾌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평균 75도 수준으로 가을볕이 좋겠습니다. 아침 저녁 날이 서늘합니다. 일교차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9월 28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